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제32법칙, 사람들의 환상에 호소하라는 개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근데 이 법칙을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줘라,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핵심을 좀 놓치게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법칙이 다른 법칙들이랑 결합될 때 훨씬 더 뭐랄까 교묘하고 강력한 심리 도구가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권력이 어떻게 불편한 현실 대신에 달콤한 환상을 이용해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기만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왜, 기꺼이 속으려고 하는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망을 권력이 어떻게 파고드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죠. 그럼 먼저 제32법칙 그 자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람들의 환상에 호소하라. 자료에 따르면 현실이 너무 추하고 불쾌할 때 사람들은 진실을 좀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법칙은 바로 그 심리를 정면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대안적인 현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믿고 싶어 하는 그런 환상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고 외치는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 대신에요. 사람들은 위대했던 과거라는 그 단순하고 매력적인 환상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니까요. 듣고 보니까 이 법칙만 그냥 단독으로 써도 충분히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종종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을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초월적인 믿음이나 거대한 비전이라는 환상을 제시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환상 속에서 위안을 얻고 기꺼이 그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사람들을 속이는 걸로만 보면 좀 좁은 시각일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른 법칙이랑 결합될 때 훨씬 더 교묘해지던데요. 특히 바로 앞선 제31법칙, 선택지를 통제하라와 만났을 때 그 위력이 막 폭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둘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제31법칙의 본질은요, 상대방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A와 B 중에 고르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그 결과는 모두 나한테 유리하도록 판을 다 짜놓는 거죠.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1법칙은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구조적인 설계도 같은 거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계된 판 위에서 순순히 움직이게 만들려면 뭔가 강력한 동기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제32법칙, 환상에 호소하라입니다. 31법칙이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환상이 뭘까요? 바로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는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든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또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제32법칙은 바로 그 선택의 자유라는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환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두 법칙은 거의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구조를 짜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걸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심리 기술인데 결국 이 두 법칙은 권력의 엔진과 연료 같은 관계인 셈이네요. 31법칙이 선택지를 통제하는 구조적인 엔진이라면 32법칙은 사람들이 그 엔진에 기꺼이 올라타게 만드는 선택의 자유라는 달콤한 연료를 붓는 행위인 거죠. 연료 없이는 엔진이 안 도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엔진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었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시동을 걸게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면서도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통하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선택지가 주작되었다는 걸 금방 알아챌 것 같은데요. 이 전력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노골적인 조작은 금방 간파당하겠죠. 하지만 이 전략은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 대립하는 의견만 집중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두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언론이 설정한 프레임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외의 수많은 다양적인 관점이나 제3의 선택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형태의 선택지 통제와 환상 제공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건 단지 두 가지 법칙의 조합을 넘어서 권력의 본질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란 게 직접적인 강압보다는 간접적인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보여지는 것을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권력의 48가지 법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외향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제32법칙은 사람들이 현실보다 더 선호하는 환상, 즉 매력적인 외향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의 핵심 수단이 되는 셈이죠. 자료에서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법칙, 제27법칙, 숭배에 가까운 추종자를 만들어라와 흥미로운 비교를 하는데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숭배 집단을 만드는 거랑 선택의 환상을 주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본질을 파고들면 놀랍적으로 유사합니다. 제27법칙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모호하지만 매력적인 약속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만의 의식과 신념 체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기꺼이 리더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죠. 즉, 믿음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통제력을 얻는 겁니다. 제31법칙과 32법칙의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자유롭다는 강력한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의 통제권을 가져오는 거죠. 둘 다 불편한 현실 대신에 기댈 수 있는 신념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습니다. 어릴 때 마술쇼를 보고 정말 신기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막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엔 속임수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눈앞의 화려한 마술을 기꺼이 믿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느끼는 감정도 좀 비슷한 걸까요? 자료에 나온 그 마술사 비유가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비유가 이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술사는 화려한 조명과 연기, 손짓 같은 환상으로 관객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죠. 관객들은 그 환상에 매료돼서 기꺼이 속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다른 한 손으로는 교묘하게 트릭, 즉 추한장치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추한장치는 바로 선택지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현실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있다, 또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그 환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편한 현실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술사가 혹은 권력자가 설계해놓은 아름다운 환상이라는 프레임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죠. 결국 가장 강력한 통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번 정리해보죠. 제32법칙, 사람들의 환상에 호소하라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특히 제31법칙, 선택지를 통제하라와 결합되어서 선택의 자유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통제 도구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굳게 믿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조종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강압에 의한 통제는 저항을 낳지만 환상을 통한 통제는 자발적인 복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칙들이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법칙을 우리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신에게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 가장 달콤한 환상을 들려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야. 혹은 나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선택의 환상을 제공하면서 더 힘들지만 올바른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권력의 법칙이 가장 교묘하게 작동하는 곳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